있으며 이걸 목표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뜻하지 않은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선천적인 악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허나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은 채 필사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시련과 한계를 이겨내는 사람들도 존재하며, 이러한 성공 신화는 특히나 스포츠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NBA 역사상 최고의 인간 승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밑바닥 조건에서 꿈을 이루어낸 덩크왕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고작 168cm 밖에 되지 않는 키로 골대를 강타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 선수의 이름은 스퍼드 웹이며, 이처럼 전세계 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각인시켜줬던 그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기에서도 팀의 핵심 멤버로서 눈부신 커리어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수모와 무시를 당했던 그가 대체 어떤 노력을 했길래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고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 지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미국 텍사스주의 댈러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스퍼드 웹. 그러나 사실 그의 본명은 앤서니 웹이었는데, 태어났을 때 머리가 1957년 소련에서 발명했던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닮았다고 해서 이를 발음하기 쉽게 스퍼드라는 별명으로 앤서니 대신 불려졌다고 합니다. 한편 어린 시절의 집안 형편은 꽤 궁핍했는데요. 가족 구성원은 8명이나 되지만 정작 집에는 침실방이 2개밖에 없다 보니 스퍼드는 항상 이 가난함을 벗어나고 싶었고, 게다가 때마침 농구에 빠져들어 있었던 터라 일찍이 NBA로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너무 작기에 평소 농구를 할 때마다 수없이 굴욕을 당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온갖 야유를 받았으며,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농구로 진로를 잡은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이러한 시선에 굴복하기 싫었던 스퍼드는 오히려 NBA 진출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수준급의 선수가 될 것이라며 자기의 포부를 당당하게 외치고 다녔고,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스피드와 점프력을 비롯한 운동 능력, 그리고 드리블과 슈팅의 정확도 등 불리한 높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필사적으로 단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중학교 농구팀의 코치로부터 넌 키가 작아서 안 되라는 말과 함께 입단을 거부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좌절을 하기보단 끈질기게 부탁하는 쪽을 선택한 그는 마침내 선수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단 한 번도 경기에 투입되질 못하다가 주력 선수 2명이 신체 검사에서 늦는 바람에 우연히 처음으로 출전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그러자마자 곧바로 22득점을 기록하고 모두를 놀래킨 스퍼드는 이날부터 꾸준히 경기에 기용되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고등학생 때에도 작은 키로 인해 제대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농구부 내에서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팀들 중 2번째 단계인 주니어 대표팀으로 배정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이제껏 하루도 빠짐없이 슈팅과 스피드를 단련해왔기에 이를 토대로 자신보다 높은 선수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심지어 162cm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덩크를 꽂아 넣는 경이로운 점프력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활약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드디어 그는 4학년 때 정식 대표팀으로 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때에도 한 경기당 평균 26득점이나 기록하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결과 스퍼드는 텍사스 주에서 가장 훌륭한 농구 유망주 탑10에 선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는데도 또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1부 리그 어느 팀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고, 결국 그는 할 수 없이 더 아래 단계인 NJCAA라는 리그에 속한 어느 한 대학교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명문대학이 아닐 뿐더러 1부 리그에도 속하지 못한 이 시점에서 NBA를 목표로 삼기엔 너무나도 희망이 없었지만, 이미 이런 경우를 숱하게 겪고 모두 이겨냈던 스퍼드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때 평균 20.8득점이라는 맹활약 끝에 팀을 토너먼트 결승전까지 끌고 올라가고 나서는 마지막 36득점으로 NJCAA 리그 우승컵을 차지해냈습니다. 그러자 스퍼드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잡지에 이름이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학년을 마쳤을 때 그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대학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졸업할 때까지 총 2년 동안 낸 기록은 평균 10.4득점에 5.7 어시스트였으며 토너먼트 대회에 나갈 때마다 상위권 랭크로 평가받던 스퍼드는 당시 168cm밖에 되지 않는 키로 106cm나 점프를 할 수 있었던 어마무시한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가진 그는 졸업 직후 1985 NBA 드래프트를 준비했는데, 그러나 하필 또 키가 작다는 고질적인 편견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스카우터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고, 예상 순위권에서는 아예 이름조차 언급이 되질 못했습니다. 실제 드래프트가 열리기 전까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했던 스퍼드는 NBA보다 더 수준이 낮은 USBL이라는 리그로 들어가 잠시나마 경기를 뛰기로 결정했고, 여기서 NBA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키를 가진 마누투볼과 같은 팀으로 만나 서로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내고 나서 참가한 NBA 드래프트 결과는 총 47명 중에 31등으로 마누투볼이 뽑혔으며, 한편 스퍼드 웹은 여기서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디트로이트 피스톤즈 팀이 87번째로 밀려난 이 작은 선수를 지명해 주었고, 그렇게 이제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스퍼드는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 최종 로스터를 정하는 자리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작은 키를 넘어서기 위해 죽어라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스퍼드는 방출된 지 이틀 만에 애틀랜타 호크스라는 팀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평생을 꿈꿔왔던 NBA 진출을 달성해내고 더 나아가 이제까지의 노력을 인정받아 개막전부터 선발로 기용된 그는 여기서 71%의 슈팅 성공률로 12득점을 했을 뿐만 아니라 10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비록 그 이후엔 주로 벤치 멤버로만 출전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선수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패스를 담당하는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내며 NBA 수준에서 부족함 없이 활약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 2월 8일, 이날 전세계 농구 팬들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168cm밖에 되지 않는 이 난쟁이가 덩크 콘테스트에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전례가 없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터무니없이 여기며 스퍼드에게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 키 작은 선수에 대한 전세계 농구 팬들의 편견은 스퍼드의 첫 덩크를 시작으로 전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30cm나 더 높은 경쟁자들을 상대로 기죽기는커녕 더 자신감있게 골대를 강타하였고, 게다가 간신히 성공시키는 것도 아닌 116.8cm의 엄청난 점프력으로 여유롭게 덩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에 모든 관객들은 자리에 일어나 열광하였고, 3개의 덩크로 1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스퍼드는 4명이서 겨루 후 2라운드로 진출하였으며, 이번에는 셀프 엘리웁, 백덩크를 비롯해 전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3개의 덩크들을 선보였습니다. 골대의 높이가 305cm나 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 정도로 화려한 묘기를 부려댔던 스퍼드는 2라운드 역시 최고의 점수로 통과해 대망의 결승전으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이때 또 한 명의 마지막 상대는 스퍼드와 같이 애틀랜타 호크스에서 뛰고 있는 동료이자 하필 1년 전에 챔피언을 차지했었던 도미니크 윌킨스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어떤 유형이든 파워풀하고 정확하게 성공하는 최고의 덩커여서 이에 스퍼드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윌킨스 몰래 연습했던 묘기가 있었기에 한편으로 자신만만했던 그는 곧바로 첫 번째로 뛰어나가 360도 고난이도 덩크를 보란듯이 성공시켰습니다. 그러자마자 심사위원들로부터 50점 만점을 받은 스퍼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이에 질세라 똑같이 360도 덩크를 꽂아버렸던 윌킨스 역시 50점 만점을 받는 바람에 승부는 더 알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덩크에서 판가름이 나는 상황이 되었고, 평범한 걸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세밀한 힘 조절과 거리 계산이 필요한 덩크에 도박을 걸은 스퍼드는 바닥으로 튕기는 셀프 엘리웁 패스 이후 백보드 맞고 나온 공을 덩크로 연결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기회가 더 남아있었기 때문에 스퍼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똑같이 바운드 셀프 엘리웁 덩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이번에는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심사위원들은 스퍼드에게 매료되어 50점 만점을 주었고 관중들의 열기 또한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 분위기를 다시 되돌려 놓기엔 윌킨스의 덩크는 2점이 부족했으며 이걸로 마침내 덩크 콘테스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스퍼드 웹은 그동안 수많은 한계와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꿋꿋이 노력해왔던 자신의 피땀 어린 인생을 드디어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목표였던 NBA 진출을 이루어내고 유명세까지 한 번에 잡았지만 아직 그에겐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NBA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달성하는 것. 덩크 콘테스트 우승 이후 오랜만에 주전으로 발탁된 두 경기에서 그는 81%의 슈팅 성공률로 평균 22.5득점과 14 어시스트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비록 그 이후부터는 4년차 88-89 시즌까지 거의 벤치 자원으로만 기용되었지만 그 다음 5년차에는 전체 82경기 중 절반 이상을 선발 멤버로 뛰게 되었으며 그러면서 이제껏 쉴 수 없이 달려내온 기량이 빛을 발하게 된 그는 6년차 90-91 시즌 때 주전 자리를 차지해내고 평균 13.4득점에 5.6 어시스트라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키가 작은 만큼 스피드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스퍼드는 현란하면서도 절대 뺏기지 않는 드리블 실력을 토대로 앞에 수비수들을 지체 없이 뚫어냈으며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패스 또는 슈팅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언제나 다이나믹한 몸동작으로 거인들을 속인 뒤 공격 포인트를 착실하게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파뿐만이 아니더라도 부지런하게 빈틈을 찾아 움직이는 성향과 높은 성공률의 미드슛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수월하게 득점을 창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특히나 속공 때 더 많이 발현되었으며 가장 먼저 달려나가 빠르고 높게 그리고 부딪히면서까지 상대를 앞에 두고 공격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팬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비록 수비는 왜소한 피지컬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스틸 하나만큼은 수준급이었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제대로 포텐이 터지게 된 8년차 세크라멘토 킹스 시절에는 평균 16득점과 7.1 어시스트 그리고 36%나 되는 준수한 3점 성공률까지 달성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스퍼드는 감독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대부분의 경기를 주전으로 뛰었고 더 시간이 흘러 11년 차이자 31살이 된 시점에서도 팀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확고했으며 킹스 유니폼을 입고 4년 동안 끝까지 평균 득점 2자리를 지켜냈던 그는 마지막에 자유투 성공률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세크라멘토 킹스에서의 화려한 전성기와는 다르게 다시 애틀랜타 호크스로 돌아온 95-96 시즌부터 스퍼드의 기량은 아무래도 나이 때문인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간에 트레이드되어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 소속으로 뛰었던 시기에는 햄스트링 부상과 종아리 염좌까지 겪게 되자 이젠 그의 운동 능력이 더 이상 작은 키를 커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재계약을 맺지 못한 스퍼드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1년만 활동하고 다시 NBA로 돌아와 올랜도 매직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요. 허나 당시 맺었던 계약은 고작 10일짜리였으며 그 사이에 인상적인 활약을 해내지 못해서 결국 팀을 떠나게 된 스퍼드는 남은 선수 인생을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보내다가 2000년 6월 14일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NBA 선수가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그의 꿈은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무시를 당해왔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응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스퍼드는 자신의 꿈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고 다녔으며 더 이상 작은 키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던 그는 마침내 작은 키를 극복할 수 있는 점프력을 얻게 되었고 그걸로 덩크왕까지 차지해내면서 그는 이제껏 편견 앞에 한없이 작았던 168cm의 자기 자신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리고 덩크 콘테스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 20년이 흘러 2006 덩크 콘테스트가 열린 날 여기서 스퍼드는 또 한 번 우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결승전 마지막 덩크 찬스 때 그는 자신이 훈련시켰던 172cm의 네이트 로빈슨이란 선수에게 공을 던져주었고, 그걸 성공시켜 50점 만점으로 1등을 달성한 네이트는 과거 자신의 우상이었던